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발하는 시간 나의 마음씨부터 도착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씨까지 즐겁고 포근하고 끈적끈적하고 질퍽질퍽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봉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적정한 나라의 채무가 몇 프로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상큼발랄한 시사봉의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광고 스타트!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여기에 시사봉이 문을 열었어요. 다들 눈 뜨고 귀 열고 시사봉 마당으로 마시러 오세요. 혼자 오지 말고 손에 손 잡고 누구든 잡아 끌고 오세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사봉 광고 끝. 네, 상큼발랄하죠. 시사봉에서는 언제나 광고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끈따끈한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정한 나랏빚의 기준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이 적정한 나랏빚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제시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묻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나라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라 곳간을 좀 풀자라는 청와대와 오랫동안 곳간을 지켜온 재정당국 간의 신경전은 정치권과 학계로 번져서 나랏빚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홍 부총리가 얘기했던 40%, 이거는 심리적인 저항선일까요? 한국에는 정부가 준수해야 할 적정 나랏빚 기준은 없습니다. 홍 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를 거론한 것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저항선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기재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홍 부총리가 제시한 기준은 10여 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로 유지가 되다가 앞자리 숫자가 4자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바뀔 때의 국민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이 법 규정을 통해서 마련한 기준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계부터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남북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참 많다 보니까 이를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재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로 정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계류 중이지만 재정 전문가들도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준칙으로 정한 기준 60%보다도 더 엄격하고 이 수치를 법에다 명시하게 되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는 재정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지요. 결국 이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거나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투자를 위해서 빚을 낼 필요가 있다면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 0명대죠. 거의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이런 진입한 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노인 부양을 위한 연금 고갈 문제, 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통일 비용 조달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 비율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는 거죠.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보다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나라 빚을 더 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돈을 찍어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 이런 기축통화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스위스나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가 한 42.9%, 노르웨이가 42.8%, 호주가 42.6% 정도 되는데요. 이 등과 한국과 비슷한 국가 채무 비율을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4대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탈원전 사업 이런 걸로 인한 공기업을 통한 국책 사업 비중이 크고요. 취약 산업 지원 등의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더한 전체 국가 채무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공기업 채무까지만 합산한 국가 채무 통계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 무역학과 교수는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금융공기업 채무 등 수문비까지 모두 합산한 정확한 국가 채무 규모와 장기 재정 전망 등을 바탕으로 닥친 경제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기준을 국민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전문가들이나 재정 공무원들이 정하는 이런 수치상의 문제, 이게 좋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좋아질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삶도 좋아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건 힘들지만 아주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좋아질까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잘못됐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였고 서민들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것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야 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핑크빛 희망을 줬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핑크빛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핏빛깔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넘는 분들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20%의 재기업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빼고 단순한 산술적으로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가지고 있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런 자영업을 하는 조그만한 공장에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9천, 1억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0, 300만 원의 작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을 근근히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좋은 시절을 아직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던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속된 표현으로다가 뉴스에서 나오는 민주당 얘기가 맞을까요? 자유한국당 얘기가 맞을까요? 정의당 얘기가 맞을까요? 바른미래당의 얘기가 맞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도 좋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세계 평화에 우리가 이바지 하는 것도 좋고 남북 통일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다 쌀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아주 좋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해도 북한보다는 잘 살겠죠. 제가 북한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우리도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가 2년 전, 3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잘 살 수 있자라고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정치하시는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촛불 잔치가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들이라도 잘할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국민들 눈에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일반 정치하시는 분들 다 도찐 개찐입니다. 고놈이 고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죠. 여러분들은 밥 먹고 사시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이돈 저돈 챙기시니까 그다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5,000년을 이어온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날아가는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뻥!